primera, mete buen centro, el remate de cabeza, cuidado, Hyun-min golazo, gol de Corea, con qué potencia le pega el número 7, deja la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매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9월 A매치 2연전에서 미국과 멕시코라는 강력한 상대를 만나 놀라운 경기력을 보여준 것입니다. 먼저 지난 7일 미국과의 첫 번째 경기를 살펴보면 한국은 2대0으로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미국은 피파 랭킹 15위로 한국의 23위보다 훨씬 높은 순위를 가진 팀이었지만 한국 선수들은 전혀 위축되지 않고 자신들의 축구를 펼쳤습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가 이 경기에서도 골을 터뜨리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10일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열린 멕시코와의 두 번째 경기는 더욱 흥미진진했습니다. 멕시코는 피파 랭킹 13위의 강팀이었고 올해 콘카카프 골드컵에서 우승을 차지할 만큼 상승세에 있는 팀이었습니다. 더욱이 한국은 멕시코를 상대로 최근 3경기를 모두 패배했던 상황이라 부담이 컸습니다. 하지만 홍명보 감독은 이번 경기를 통해 대담한 실험을 감행했습니다. 미국전과 비교해서 김민재와 이한범만 그대로 두고 나머지 선발 라인업을 모두 바꾼 것입니다. 이는 월드컵을 대비한 다양한 전술 옵션을 테스트해보려는 의도였습니다. 새로운 선발 라인업을 자세히 살펴보면 수비진에서는 김태현이 새롭게 투입되어 김민재, 이한범과 함께 3백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양쪽 측면에는 김문환과 이명재가 윙백으로 배치되어 수비와 공격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들은 상대방의 공격을 막아내는 동시에 빠른 역습의 시발점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중원에서는 독일 태생의 혼혈 선수인 옌스 카스트로프가 처음으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그는 박용우와 함께 중원을 책임지며 공격과 수비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했습니다. 카스트로프의 첫 선발 출전은 한국 축구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었습니다. 공격진에서는 배준호와 이강인이 좌우 날개를 맡았고 최전방에는 오현규가 골잡이로 배치되었습니다. 오현규는 빠른 발과 뛰어난 결정력으로 상대방의 역습 상황에서 위력을 발휘하는 선수입니다. 골키퍼로는 김승규가 선발되었는데 그는 단순히 골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발로 공을 배급하는 능력이 뛰어난 선수입니다. 홍 감독이 선택한 3-4-3 포메이션은 미국전과 동일했지만 선수들의 특성상 역습에 더 특화된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멕시코라는 상대의 특성을 고려한 전술적 선택이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멕시코는 예상대로 기술적이면서도 거친 축구를 펼쳤습니다. 한국은 초반에 경기의 주도권을 내주는 듯 했지만 실제로는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오현규는 전반 14분과 20분 두 차례에 걸쳐 좋은 역습 기회를 만들어냈고 비록 골로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멕시코 수비진을 긴장시켰습니다. 한국의 공격은 매우 간결했습니다. 전반전에 시도한 3번의 슈팅을 위해 필요했던 패스 횟수가 평균 2.3개에 불과했을 정도로 효율적인 공격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패스를 줄이고 직접적인 공격을 추구하는 홍 감독의 전술이 잘 구현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전반 22분 한국은 아쉬운 실점을 당했습니다. 멕시코의 골잡이 라울 히메네스가 헤더로 선제골을 넣은 것입니다. 히메네스는 영국 프리미어리그 풀럼에서 뛰는 경험 많은 공격수로 공중볼 경합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선수였습니다. 한국으로서는 집중력이 흔들린 순간이었지만 전체적인 게임 플랜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되자 홍 감독은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손흥민과 김진규를 교체 투입한 것입니다. 특히 손흥민의 투입은 한국 공격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손흥민이 자신이 가장 잘하는 왼쪽 날개 포지션에 들어가자 한국의 공격은 훨씬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리고 후반 20분, 드디어 한국의 동점골이 터졌습니다. 오현규가 상대 진영에서 공중볼을 다투면서 흘러나온 공을 손흥민이 왼발로 시원하게 때려 멕시코의 골망을 흔든 것입니다. 손흥민의 골은 여러 면에서 의미가 깊었습니다. 이날 경기는 손흥민에게 특별한 경기였습니다.
A매치 136경기 출전으로 차범근 전 감독, 홍명보 현 감독과 함께 한국 남자 선수 역대 최다 출전 공동 1위에 오른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136경기라는 숫자는 쉽게 달성할 수 있는 기록이 아닙니다. 이는 손흥민이 오랫동안 최고 수준의 경기력을 유지하면서 국가대표팀에서 핵심 역할을 해왔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이날 골로 손흥민은 A매치 통산 53호 골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차범근 전 감독이 보유한 A매치 최다골 기록인 58골과 5골 차이만 남았습니다. 손흥민의 나이를 고려하면 이 기록 경신은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한국의 기세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후반 30분, 오현규가 추가골을 터뜨리며 한국을 2대1 리드로 이끌었습니다. 이강인이 후방에서 정확한 침투 패스를 보냈고 오현규는 이를 완벽하게 받아 페널티 지역 오른쪽에서 상대 수비수의 다리 사이를 노리는 정교한 슈팅으로 골을 넣었습니다. 오현규의 이번 골은 A매치 5호 골이었는데 최근 A매치 4경기에서 3골을 넣으면서 최전방 골잡이 자리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축구에서 공격수 자리는 항상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포지션인데 오현규는 이번 경기들을 통해 한 발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축구는 90분이 끝날 때까지 알 수 없는 스포츠입니다. 멕시코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호르에 산체스와 헤수스 가야르도 같은 공격적인 선수들을 투입하며 동점을 노렸습니다. 한국은 상대의 거센 공세를 잘 막아냈지만 경기 종료 직전 아쉬운 실점을 당했습니다. 종료 직전 산티아고 히메네스가 동점골을 넣으면서 경기는 2대2로 끝났습니다. 히메네스는 이탈리아 세리에A의 AC 밀란에서 뛰는 젊고 유망한 공격수였습니다. 한국으로서는 승리까지 이끌지는 못했지만 경기 내용 면에서는 충분히 만족할 만한 결과였습니다. 경기 후반 손흥민이 마지막 기회에서 시도한 슈팅이 골문을 살짝 빗나가면서 한국은 승리를 놓쳤지만 이번 9월 A매치 2연전의 의미는 결과보다 더 컸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경기들을 통해 홍명보 감독의 월드컵 데뷔 전략이 성공적으로 검증되었습니다. 다양한 선수들을 기용하면서도 팀의 전력이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였습니다. 월드컵에서는 부상이나 경고 누적 등으로 주전 선수들이 출전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옵션을 보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3-4-3 포메이션이 다양한 상대를 만났을 때도 효과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미국과 멕시코는 각각 다른 스타일의 축구를 구사하는 팀들이었는데 한국은 두 경기 모두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선수 개개인의 성장도 눈에 띄었습니다. 손흥민은 여전히 한국 축구의 에이스로서 중요한 순간에 골을 넣어주었고 오현규는 젊은 공격수로서 큰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강인 역시 창의적인 플레이메이킹으로 팀의 공격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수비진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김민재와 이한범을 중심으로 한 3백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했고 윙백으로 뛴 김문환과 이명재는 공격과 수비를 효과적으로 연결해 주었습니다. 이번 결과들이 가져다줄 실질적인 이익도 있습니다. 피파 랭킹에서 자신들보다 높은 순위의 미국과 멕시코를 상대로 좋은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12월에 열릴 월드컵 본선조 추첨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과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한국은 모두 4번 시드에 배정되었습니다. 4번 시드는 조 추첨에서 가장 불리한 위치로 강한 팀들과 같은 조에 편성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번 좋은 성과들이 누적되면서 한국은 2026년 월드컵에서 이번 시드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번 시드를 받으면 1번 시드 팀들과는 같은 조에 배정되지 않기 때문에 조 편성에서 훨씬 유리해집니다. 이는 단순히 조별리그 통과 가능성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16강 이후 대진표에서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월드컵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공동 개최하는 대회로 48개 팀이 참가하는 첫 번째 월드컵이 됩니다. 기존 32개 팀에서 16개 팀이 늘어나면서 더 많은 나라가 참가하게 되지만 그만큼 경쟁도 치열해질 것입니다.
한국으로서는 이번 9월 A매치를 통해 월드컵 개최국인 미국과 멕시코를 상대로 전혀 밀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셈입니다. 이는 실제 월드컵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홍명보 감독의 전술적 철학도 점차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하되 공격에서는 빠른 역습과 개인 능력을 활용하는 방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선수들의 특성에 잘 맞는 전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홍 감독은 고정된 주전 라인업에 얽매이지 않고 상황에 따라 다양한 선수들을 기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선수들에게는 더 많은 기회를 의미하고 팀 전체적으로는 전술적 유연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홍 감독과 선수들이 해야 할 일들도 많습니다. 우선 국내 선수들과 해외파 선수들 간의 호흡을 더욱 맞춰야 합니다. 이번 경기에서 옌스 카스트로프 같은 새로운 선수가 팀에 잘 융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팀워크를 다져나가야 합니다. 또한 다양한 전술 시스템에 대한 준비도 필요합니다. 3-4-3 포메이션이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상대팀의 특성이나 경기 상황에 따라서는 다른 포메이션이 더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옵션을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별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손흥민을 비롯한 주요 선수들은 소속 클럽에서도 핵심 역할을 하고 있어서 피로 누적이 우려됩니다. 월드컵까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젊은 선수들의 성장도 기대됩니다. 오현규 같은 선수들이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한국 축구의 미래가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 특히 공격수 포지션에서는 다양한 옵션이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이번 9월 A매치를 통해 한국 축구 팬들은 2026년 월드컵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지만 이번 경기들에서 보여준 모습은 충분히 희망적이었습니다. 특히 손흥민의 꾸준한 활약은 한국 축구에 큰 힘이 됩니다. 그의 경험과 리더십은 젊은 선수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중요한 순간에 골을 넣어주는 결정력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홍명보 감독 역시 선수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팀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한국의 4강 신화를 이끈 주역 중 한 명이었기 때문에 월드컵의 중요성과 특별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더 많은 경험과 준비를 통해 한국 축구가 2026년 월드컵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 9월 A매치는 그 여정의 중요한 첫걸음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